비슷한 듯 다른 입시 전형 학교왕이 알려드립니다. 학교왕TV.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왕TV입니다. 대입 전형이라고 하면 막연히 정시, 수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고3이 되고 나면 수시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있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혹은 특기자 전형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마다 전형 이름이 다르고 반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학교왕TV와 함께 대학 입시 전형, 특히 각 수시 전형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정시는 수능 점수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나 내신 성적을 적은 비율로 반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시는 학생부 내신을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작년 2020학년도에는 정시 22.7%, 수시 77.3%의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정시 23%, 수시 77%의 비율로 모집 예정인데요. 수시 정시 선발 비율이 전년도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약 3분의 1을 선발하는 수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1위가 학생부 교과 전형, 2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 3위가 실기 특기자 전형, 4위가 논술 전형, 5위는 농어촌 특별 전형과 같은 기타 전형들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말하는데요. 학교마다 교과와 비교과의 비율은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비교과란 학생생활 기록부 중 성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말하는데요. 봉사활동이나 특활, 수상 내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19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교과 전형이 학종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교과 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7.3대1, 학종의 경우 8.9대1, 논술 전형은 27.7대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격 유무를 예측하기가 좋은 전형이기도 한데요. 안정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충원 합격률이 높은 편이라는데요. 그리고 이 전형은 수능 최저 성적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다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광탈당하겠죠?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고교 공통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종은 서류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인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 1단계에서 일정 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해 1단계 성적과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서류 평가의 평가 요소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면접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학생부 기반의 면접은 학생부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인성 확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을 진행한 대표적인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서울대, 세종대, 한국외대 등이 있네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진행한 곳도 있는데요. 제시문을 이용하거나 질의응답을 이용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고려대, 연세대, 서울교대, 서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대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같은 학교의 학종 안에서도 세분화된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을 따라서 면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이나 의학계열 등 일부 대학에서는 토론 및 상황 제시 면접이 진행되니 전형 안내를 꼼꼼히 읽고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학종의 경우 대학에 따라서 최저가 없기도 하고 있더라도 교과 전형보다는 널널한 편이라 수능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단계 서류와 2단계 면접 모두 변수가 많아 쉽게 합격 유무를 예측하기 어려워 말이 많은 전형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최저 기준이 있고 간혹 학생부 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학생부 평가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내신이 너무 낮거나 출결이 엉망이 아니라면 큰 영향이 없는 편입니다. 내신이 너무 낮지만 않으면 큰 영향이 없다는 말에 눈을 반짝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역시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다면 아무리 논술고사를 잘 봐도 합격은 불가능하니 이번에도 역시 최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희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최근 대학들이 최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로 전형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네요. 논술 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는 33개의 대학에서 12,146명을 모집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33개의 대학에서 11,162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984명이 감소한 건데요. 논술 전형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추세를 보면 앞으로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전형은 실기 전형과 특기자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은 예체능 계열 등 실기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어학 특기자나 과학 특기자 등 특정 교과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최근 올림피아드나 공인 외국어 성적 반영, 소논문 작성 등에 대한 이슈가
이슈가 생기면서 해당 전형 자체가 축소되거나 학생부 영역의 반영률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 두 전형 역시 최저 부담이 적은 전형인데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학과에서는 실기 전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학과 중 하나가 바로 문예창작학과죠. 오늘은 학교왕TV와 함께 대입 전형의 대표적인 전형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각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고 반영하는 교과 역시 학교 혹은 세부 전형학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하는 학교의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올해 입시 준비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궁금한 학교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세부 전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